사이다 하면 떠오르는 분이죠. 네, 성남시장 또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였고요. 이제 그 다음 선택이 궁금해지는 분, 이재명 성남시장을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반갑습니다. 잘 지내셨어요? 네, 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성남시정 열심히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일상으로만 돌아가신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. 최근에 보니까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시던데. 그러게요. 거기 부인하고도 같이 나오셔서 네. 매일 아침 뽀뽀하신다는데 맞아요? 아니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? 그 왜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왜 안 하시나요? 하시나 싶어서. 그런 프로에 왜 나가셨어요? 진짜 저도 인간이다. 네, 네. 그냥 뭐 평범한 인간임을 좀 보여주고 싶었죠. 좋은 기회다 생각됐습니다. 참모나 가족들은 되게 반대했어요. 왜요? 위험하다고. 왜요?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조금만 뭘 잘못해도 예를 아하. 들면 뭐 집안에 보니까 외제 뭐가 있더라 뭐 이런 거 네. 또는 대중들이 사람을 직접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 본심이 또 드러날 수도 있고요. 까딱 실수라도 까딱 또. 실수하면 이제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고 해서 대개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원래 다 이렇게 다 내놓고 사는 사람이라서 뭐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한 2번 방송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. 그래요. 뭐 벽을 허무는다는 의미에서 네. 정치인들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뭐 저도 좀 네. 많아질수록 괜찮겠다 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이제 2달 네. 조금 넘었습니다. 잘 하고 있습니까? 뭐 아직까지는 기대 이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. 국정교과서 중단한다든지 뭐 위안부 재협의, 성과연봉제 이런 거 좀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잘하시는 것 같고요. 특히 이제 원전 제로화 정책을 실행하는 거 이런 것들은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데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내가 만약 경선에서 이겼으면 네. 대통령 당선됐을 것이고 내가 대통령이 됐다면 2달 사이 나는 요건 했을 텐데 요거가 왜 안 하지 이런 건 혹시 없습니까? 그런 건 없고요. 가끔씩은 놀랍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. 오히려 놀랍다. 속도나 어허. 강도 측면에서 놀랍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. 어느 대목에서 제일 놀라셨어요? 원전 정책 같은 거. 또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 재협의 문제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그런 점들을 보면 놀랍다 이런 생각이 좀 그 정도에 놀라셨어요? 아니, 쉽지 않거든요. 경선 과정에 이 사이다 발언을 막 내놓으셨던 이재명 시장이 현실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니까요. 하나는 약간 전술적인 건데 그 인사 국면을 돌파할 때 상대 진영들에 대해서 예. 좀 낙관한 측면이 있어 보여요. 원래 그 물소떼들이 악어가 득실되는 강을 건널 때 작전이 있거든요. 한꺼번에 건너가야 됩니다. 그렇죠. 예. 근데 한 마리씩 건너가면 다 피해를 입거든요. 근데 2명씩, 3명씩 이렇게 소수를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다 보니까 공격이 좀 집중된 면이 있고 뭐 선의로 믿고 했겠지만 좋아요. 조금 아쉽다. 야당들을 조금 얕잡아봤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엿잡아보다는 너무 좀 믿었다.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야당과의 관계 잘하고 있느냐 이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하고 하는 게 제일 좋고 안 되면 서로 양보하고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이고 그다음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결국 국민들의 힘을 빌어서 돌파해야죠. 여전히 저는 이제 야권이 숫자도 좀 많고 지금도 보면 과거 청산에 대해서 범죄 행위 또는 뭐 부패 또 적폐에 대해서 청산하는 작업 자체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밀어붙이고 그렇죠. 저항하고 하는데 뭐 도둑이 도둑 잡으면 기분 나쁘겠죠, 그죠? 그러나 그거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죠. 야당이 그 의석을 가지고 법 통과를 막으면 추경 처리를 막으면 그거는 국민 힘으로 어떻게 돌파해요?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소위 과거 청산이나 또 새로운 과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때 국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죠.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일들. 맞습니다.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나쁜 쪽으로 그걸 남용했죠. 예를 들면 국민의 권리 또는 뭐 대의에 반하는 걸 막 시행령으로 만들어 시행했지만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권리와 알겠습니다. 이익을 넓히는 방향으로 만드는 건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다면. 지금도 본질적으로 그 국민들을 좀 무시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. 좀 유명해지는 게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고 니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은데
이제 국민들은 촛불 혁명 국민을 지나면서 진짜 많이 진화했다고 생각됩니다. 뭐 큰 코 다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내년 지방선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? 또 메뚜기도 한 차례라고 당연히 나가야죠. 어디에요? 그건 고민 중이고요. 내부적인 뭐 결정은 대체적으로 해가고 있긴 한데 아직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. 아직도 임기가 1년이나 남았고 저 이재명 시장이 재산은 관심이 없고 제밥만 관심이 있나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어서 성남시장 3선 도전이냐, 경기도지사 도전이냐, 서울시장 도전이냐, 셋 중에 어디입니까? 그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.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있긴 합니다. 뭐예요? 그런 얘기 하기 좀 어려워요. 그런데 저는 정치인이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제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, 해야 되는 일을 하려고 하죠. 요구되는 일. 박원순 시장이 저 3선 도전하면 서울시는 나 안 나간다. 맞죠, 그건? 그 경우의 수를 물어봐서 이제 그 경우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죠. 그건 사실이고요. 근데 거기 따라 제 뭐 판단을 바꾸겠다는 뜻은 아니고 출마 안 하면 그럼 서울시장 나간다고 기사를 쓰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건 아닙니다. 제가 뭐 노리고 있다가 누가 그만두면 그 자리에 들어가니 그건 아니고 저는 제 역할이 어디가 더 합당한지라는 측면에서 언제쯤 발표하실 겁니까? 9월 정도는 하는 게 좋겠다. 9월 달에 다시 나오십시오. 그럴까요? 네. 감사합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이재명 성남시장이었습니다.